안녕하세요. 진짜 유튜브 촬영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2월 15일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할아버지 뵙고 토익 치러 가니까 2월이 싹 다 끝나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일본도 갔다 왔었거든요. 2월에. 그러고 나서 3월에 개강을 했는데 그 매주 루틴 자체가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밖에 다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학교 과제랑 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수업 듣는 거랑 이제 격주로 토익을 봐서 그 사이사이 이제 블로그 관리랑 대외 활동, 교환학생 서류 작성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일본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일본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감기 몸살이 난 거예요. 이게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몸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목소리가 약간 아직 코맹맹이 소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감기 몸살에다가 제가 비염도 있는데 지금 봄이라 가지고 꽃가루 알러지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먼지 알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한꺼번에 겹쳐져 가지고 와 수업이나 이런 거 일정을 뺄 수도 없어가지고 진짜 못 쉬다가 드디어 오늘에서야 시간이 나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상담센터를 다니고 있거든요. 엄청 크게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질적인 스트레스가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제 기질 자체가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고질적인 스트레스가 그 원인 자체가 10년 정도는 좋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사실 작년 한 해가 힘든 일도 당연히 있었지만은 좋게 기억에 남았다 보니까 올해 한국에 있으면서 숨이 진짜 점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제가 진짜 한 번은 폭발할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이제 상담센터에 바로 연락을 드린 거죠.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제가 스트레스가 올라왔을 때 그 터지지 않게 이걸 좀 계속해서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제 스트레스 요인이 상황적 요인이 너무 큰 거라서 이게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 환경을 피할 수가 없는 거라면 그걸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했었어요.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첫째 날은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뭐 제 성격에 대한 스몰 토크도 간단하게 한 뒤에 이제 MMPI 문장 완성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검사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 두 개를 하는데 총 3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당일 결과를 받아본 건 아니고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첫째 날은 마무리가 됐어요. 둘째 날부터는 상담사분께서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매주 1시간씩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전에 말했던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 들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때 제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제 입으로서 이제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멘탈이 안 잡혀가지고 네, 죄송하지만 그 심리상담 시간을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뒤에 계속 주기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심리상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뒤에 일정을 꼭 비워두셨으면 저한테 과제를 주셨던 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과제가 주어졌었어요. 10년이나 견딜 정도면 그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일상 속에서 찾아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었어요. 그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제가 생각하는 해소법에 대해서 이제 숙제해온 걸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좀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이 10가지 정도였는데 그 정도면 되게 많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왜 받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제 성격적인 특징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질적으로 책임감이 워낙에 강하고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고 또 저한테 책임이 지어지면 그거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퇴근을 한다고 느끼는 상황이 제가 잠들 때밖에 없었어요. 잠에서 깨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가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출근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던 간에 역할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다 보니까 부담 자체가 컸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날은 지난 한 주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 주간 동안 제가 평소 성격이었으면 굉장히 폭발할 만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담 둘째 날, 셋째 날 때 너무 많이 울었다 보니까 그때 감정 소모가 다 되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화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아졌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MMPI 검사지를 해설해 주시면서 제 성격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주셨어요. 특출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대외 관계로부터 제가 피로도랑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 성격적 특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상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저 이걸 큰 기대를 하고 간 건 아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 상담 받고 나서 스스로 느끼기에도 굉장히 유해졌다고 느꼈고, 최소한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 무기가 되게 많이 늘었던 거죠. 어떤 스트레스든 간에 이 정도는 견뎌야지라고 이렇게 일관할수록, 그렇게 회피를 할수록 제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좀 더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회피를 하는 것보다는 상담사분이나 이렇게 한번 해서 흐름을 끊어주고 다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거 한번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